기득권들은요, 좀처럼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붕괴적 파탄 위기가 곧 온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요즘 하나 아주 대중적으로 다들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침체가 곧 온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어적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영어로 대공황, Great Depression. 그래서 그냥 이 디프레션 하면 우울증, 우울, 암울, 그리고 경제적 용어로는 불경기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Great 디프레션 하면 대불황이라 소리죠. 그걸 공포스러운 대불황이라고 우리는 대공자, 황자,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경기 후퇴는 또 불경기 불황은 리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침체는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침체는 아까 말한 이 디프레션을 씁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라는 것은 이코노믹 디프레션이라고도 하고 또 경기 침체라고는 이코노믹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이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것은 장기간의 저조한 경제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후퇴 리세션, 경기 불안 디프레션, 그리고 경기 침체는 보통 GDP가 장기간의 저조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져서 한 2년쯤 가면 이것이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상태인데 스태그네이션이 되면 경기 장기간 침체가 오면 이것을 삽성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신종 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자주 쓰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은 침체입니까? 아닙니까?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가 지금은 침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침체지요. 그런데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하면 침체 속에 또 침체가 온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맛배기고 이 메인 디시, 본편이 1년 안에 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봅니까? 오늘 용어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지금이 이 디프레션 상황이에요. 디프레션. 그래서 지금이 디프레션 상황이고 또 영어로 스태그네이션, 즉 경기 불황의 상황이 지속되고 또 경기 후퇴 리세션의 상황이 다 뒤섞여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언제부터 그러느냐? 2020년부터 확연하게 지금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 2년 전에 경제 2022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자, 코로나가 1년, 2년 가다가 2년 반, 3년 차에서는 경제가 회복될 거다. 심지어 작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본격 회복될 거다. 내년 후반기에는 회복될 거다. 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오미크론을 우리가 올 초에 겪으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지만은 이제 코로나를 전부 별로 의식 안 하고 살면서 경제가 코로나만 빼면 회복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지금 거리에 보면 어떻습니까? 영업 제한이 사라졌어요. 어떤 영업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10시면 장사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도 아니에요. 극장은 2019년에 이 배급 3사가 극장으로부터 매출을 신고받은 액수예요. 근데 지금 월 매출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올라왔어요. 비슷하게. 자, 그렇다면 코로나 영향은 한국에서 사라졌는데 왜 이런 식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미국에는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LM 같은 경우에 악용하잖아요. 2차 대전 이후와 비슷하다. 그래서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공급 차질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물어봅시다.
작년에 이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말을 바꾼 사람이 앨런하고 파월이죠. 작년에는 전쟁도 없었고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도 없었는데 왜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 시급을 했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기득권 정치는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돈의 남발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직장의 소멸, 직업의 소멸, 그리고 또 더 나아서 세계화로 인한 공장의 제조업의 소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대한 대공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대공황이 있고 난 이후에 한 90년간 잘 버티다가 이제 한계에 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터져 놓을까요? 지금 이 시기는 대공황으로 분류될까요? 앞으로 한 100년이나 200년 이후에? 아니면 뭐 대공황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맛배기일까요? 저는 나중에 대공황이라고 2차 대공황이라고 기록할 때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그 전조로 2008년에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터졌다고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라든지 또 블랙 먼데이라든지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기점이 되고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코로나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대공황의 2년 차고 이렇게 이제 꺼져가는데 아주 제일 낮은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숙한 최저점이 언제 오느냐.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미국발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뭐 15% 빠졌다, 20% 빠졌다, 25% 빠졌다라는 것이 며칠 안에 전개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발 대공황의 시작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침체가 1년 내에 온다고 말하는 이 침체는 그냥 일상적인 의미의 침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이 침체인데 침체가 1년 안에 온다. 이 말의 의미는 대공황적 붕괴가 시작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고, 미국 경제가 경추락을 하게 된다는 것은 대공황적 폭발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발버둥 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말이 현실화될 거라고 전 자신합니다. 그래서 언제 될 거냐? 1년 안에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요. 그리고 기업 전문가들도 1년이나 1년 반 안에는 71.4%가 온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도 80%의 경추락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최저 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나면 곧바로 회복이 되느냐? 회복 안 됩니다. 매우 구조적이다. 화폐의 남발,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이 플랫폼 경제의 남발, 그리고 제조업의 소멸, 세계화의 실패, 이런 것들이 전쟁 등 코로나 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요, 대공황이 12년 같다면 대공황보다 훨씬 더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5년, 20년 기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공황 때에는 세계 경제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수출이 좀 있었지만 그 수출은 극히 적은 물량이었고요. 세계 무역이라는 게요. 지금은 그때보다 세계 무역량이 엄청나게 커졌고, 금융에서는 그 금융 구조화, 즉 금융을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고 선물을 만들고 보험을 만들고 각종 채권 정권을 만드는 이 부분이요, 엄청나게 발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터지면 실물 경제, 주식이나 땅의 집권 이런 데서 바로 터졌지만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금융 상품에서 연달아 도미노식으로 터진다는, 파생 상품에서. 그래서 그 폭이
훨씬 클 거다, 폭발력이. 그리고 세계적 차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뭐냐? 한국은 저 변방 중에 변방이죠. 솔직히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 터지면 한국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도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태까지 겪어본 모든 경제 충격의 몇백 배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요, 인간이 지혜로워서 이 위기를 해결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 금융위기 때는 G20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가 힘을 모으는 모양까지라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 와중에요, 동서신냉전이 시작되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역병은 역병대로 진행되면서 또 좀 있으면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막장의 아수라장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세계 정치는 전부 포퓰리즘이나 좌파 성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파 포퓰리즘의 실패에 기인한 거죠. 트럼프 같은 우파 포퓰리즘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다가올 위기에 대해, 이제 위기 시대는 위기 시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요, 이 방송도 보고 고민도 하면서 변화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